제목을 좀 쓰시죠. 남북국 시대의 정치 이렇게 좀 쓰시고요. 일단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 자체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남국은 누가 돼요? 통일신라가 되고, 여기서 북국은 누가 돼요? 발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와 발해, 이걸 묶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해봐야 될 게,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왜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쓰는 거죠? 남북국 시대 이런 건? 이게 발해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돼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요. 이게 남북이 분단되는 거죠. 분단국이 수립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통일이 된다고 봅시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년 남았어요. 3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공무원이 증원될 수도 있어요. 함경도에서 근무할 수도 있어. 알겠어? 자, 2020년에 통일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 시대죠. 요 시대의 이름을 이미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정했어요. 요 시대를 뭐라고 부를지. 그게 후남북국 시대예요. 무슨 시대? 이해돼요? 저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배워야 되겠지만 어디 역사도 배우겠어요? 북한의 역사도 배우겠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배우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결국 이 말에는 어떤 의의가 담겨져 있는데,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의 의의는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말을 만들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반도사관의 극복이에요. 반도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의 역사를, 너희 나라는 한반도에서 역사가 진행됐던 나라다, 그러므로 고구려도 자기네 나라 거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한반도에서만 역사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만주는 너희 나라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역사는? 만주의 역사는. 근데 이 발해 역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로 끌어들이면 바로 반도사관을 극복하는 거죠. 뭐를 극복하는 거예요? 반도사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어떤 것을 뭐라고 해야 돼? 대항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발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고구려 새끼니까. 발해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고구려 베이비거든요. 발해는 누구 베이비? 고구려 베이비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 속에서 고구려의 역사도 우리 역사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요게 이제 처음 언급됐던 게 언제냐면, 남북국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거는 18세기 후반, 유득공이라는 역사학자가, 이거 실학자이기도 한데,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 남북국이라는 말을 처음 언급합니다. 발해고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처음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보면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통일신라가 676년부터죠. 그렇죠? 이 신라가 왕건, 고려에게 신라를 이렇게 바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935년에 신라가 멸망을 해요.
935년에 신라가 멸망을 한다고요? 그럼 발해가 언제 건국되냐면 698년에 건국이 돼서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진행됐던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676년부터 935년까지,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니까 두 나라가 진행됐던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지.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부터 좀 볼게요. 자, 통일신라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국이죠, 남국. 남국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 밑에다 포커스 이렇게 좀 쓰세요. 자, 통일신라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시대 구분입니다. 통일신라의 시대 구분을 이거는 신라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신라의 시대 구분 방법. 요걸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신라를 좀 공부를 해봅시다. 이 통일신라 신라의 시대 구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삼국유사에 의한 시대 구분 방법과 삼국사기에 의한 시대 구분 방법. 이 두 개를 우리는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신라의 시대 구분을 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에서는 어떻게 신라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승려가 충렬왕 때, 고려 말 충렬왕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거하면 신라의 시대 구분 방법은 승려가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되냐면 불교와 관련되어서 신라의 시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 불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자, 상고 좀 많이 띄셔야 돼요. 중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삼국유사에서 구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에는 요 중고가 어떻게 시대 구분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만 알면 그 전, 그 후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시기. 뭐를 사용하는 시기? 이게 이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시기를 우리가 중고라고 해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시기를 우리가 중고라고 부른다. 그럼 불교식 왕명을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게 법흥왕이에요. 그러니까 법흥이라는 말이 결국 불교식 왕명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가 불교식 왕명이냐? 진덕까지. 그러니까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고라고 하는 거예요. 법흥왕부터 어느 왕까지요? 진덕여왕까지를 우리가 중고라고 한다. 그러면 상고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식 왕명 사용하기 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 불교식 왕명 사용이 끝난 이후.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고만 기억하면 되죠, 방법을. 그러면 이때는 누구서부터 되냐면 신라의 시작은 박혁거세니까 박혁거세부터 법흥왕 전이 누구죠? 지증왕? 요때까지가 신라 상고예요. 그럼 하고는 진덕여왕 다음이 누구죠? 김춘추. 무열왕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무열왕 할 때 배우겠지만 무열왕 때 뭐가 사용되냐면 중국식 시호로 바뀐다고. 불교식 왕명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중국식 시호라는 게 뭐냐면 앞에 태종이 붙어요. 태종. 무슨 종, 무슨 조 이렇게 붙는 게 중국식 시호거든요. 근데 무열왕은 뭐라고 불렸어요? 태종 이렇게 불렀다고. 이게 중국식 시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로 바뀌었다고요? 중국식 뭐가 불교식 왕명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중국식 시호로 바뀐 것. 그게 무열왕 때부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때까지를 신라 하고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국 사기에 의한 방법입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수업 태도는. 눈이 그래야 돼. 눈이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안 하고 쭉 가는 거야. 근데 중간에 막 이러면 또 막 졸지 마!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삼국사기. 요건 김부식이 쓴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배우는 신라의 시대 구분 방법은 이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대를 구분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 무열왕 직계의 왕위 세습.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다? 왕의 혈통.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무열 직계다. 그러면 신라 중대예요. 그럼 신라 상대는 뭐라고 하면 돼요? 무열 직계 전. 그 다음에 하대는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끝난 이후 이러면 됩니다. 무열 직계의 왕위 세습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럼 무열 직계의 왕의 혈통은 무열왕부터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느 왕까지냐면 해공왕까지. 그리고 여기는 무열왕 전이니까 신라 상대는 진덕여왕까지네. 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배운 거구나. 그죠? 우리가 저번에 진덕여왕까지 업적을 배우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가 통일신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배운다는 거네? 오늘은? 뭐부터? 무열왕부터. 박혁거세.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가 신라 상대다. 그러면 하대는 뭐냐? 이건 선덕왕. 선덕여왕 이러면 이제 가는 거야. 저기 달나라로. 선덕왕은 따로 있어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요게 신라 하대다.